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 30페이지 테마 6-1번에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서 지역과 지구상에 이제 일정한 토지용의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제한만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달리 특정한 목적, 독자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지정되는 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용도구역은 그 이제 행위 제한을 개별 법령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제한구역 같으면은 개발 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으면은 도시공원 녹지법이라든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구성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고, 자, 지역과 지구를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용도구역은 보존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별개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일단은 용도구역은 일단은 지역 지구와 무관하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다는 전제를 좀 깔아 놓으시고, 용도구역이 실은 5개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4개가 따로 있고 밑에 아래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따로 쓰죠. 그 이유가 목적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목적이 달라서.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개도시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개발 보전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은 개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용도구역은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였다로 정함으로써 시가제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용어 정의 형태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거기 첫 번째 줄 마지막 보세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이 단어 보이죠? 이게 있으면 맞는 지문이에요. 뭐 나머지 지문 가지고 틀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용도 구역의 개념 설정이 나오면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아요. 일단 개념 설정상으로 맞게 됐던 거고. 그래서 A번 봅시다. A번을 보니까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고 했던 거지. 일단 여기 틀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틀린 것은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결정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지.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용도구역 결정에 관해서만큼은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기 보니까 무슨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건 뭘 배우셨죠?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그때 한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지정의 목적을 보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그러죠. 확산 방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의 보안상 필요성에 따라 요청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디다 지정할 것이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개발 제한 구역법이라는 약칭을 쓰게 되죠. 그럼 거기 2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국방 나왔네, 국방. 우리 공법에 국방 나오면은요, 개발 제한 구역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리계획에 의하여 기역, 니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번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자, B번은 뭐가 문제가죠? B번은 기본계획 결정사항은 아니지.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그래야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C번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 제한구에서 행위제한 그 밖의 개발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가 나와야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C번이 맞는 내용이 되죠. D급번. 일단 개발 제한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정리하세요.
자, 이제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기 있는 게 내용이 다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여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얘들 이제 지정권자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용도구역은 지정권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정과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 자, 3번에 보니까 일단은 지정권자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린이 되는 게 맞겠죠. 자, A번 문제 들어갑시다. A번 일단 지정권자는 맞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맞고 관리계획 결정이다라고 해서 맞고요. 근데 B번이 문제가 있네요. B번 시도지사 지정권은 맞는데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안 되죠. 관리계획 결정사항이잖아. 용도구역이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 틀렸고,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야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내용이 다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이제 또 이게 있는 게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 장관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 육성과 육성의 목적이죠. 그래서 공유 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걸쳐서 지정하게 되는데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법이 정해져 있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보니까 4번에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결정 맞습니다. 자, A번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B번에 가니까 지정권자가 갑자기 시도지사 웬 말이며 기본계획이 왜 나옵니까? 관리계획 결정이지. B번은 두 군데가 틀렸죠? 시도지사도 틀렸고, 기본계획도 틀렸고. 그 다음 이제 C번은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그 시가와 조정구역 시험 문제에 관한 변형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일단은 이제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해서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데 그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가 넘을 때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하고 그 미만일 때는요, 권한을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쓰고 나온 거죠. 그래서 자, 1제곱킬로미터 넘을 때만 해수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나머지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미만일 때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수산자원 관리법에 있다 보니까 결국엔 시험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험 낼 수 있는 건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있는 규정이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그런 구성에서 이제 문제가 테마 6-2번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6-2번은 보니까 이제 시가와 조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요. 일단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네요. 그래서 이제 원칙이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럼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이 내용이 전체가 해당되겠죠. 원칙이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계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는 거죠.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니까. B번 똑같지 않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이란 말 아닙니까? 관리계획 결정이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 광역이 웬 말입니까? 광역이 나오면 안 되지. 도시관리계획이라니까요. 이게 문제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도구역 결정 뭘로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계속 왼쪽 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지금 그게 자꾸 지문으로 나오는 거지. 크게 문제 그 난이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과연 이게 뭐 그렇게 물어볼 실익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렇게 묻고 있는 게 보이네요. 관리계획 결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던 것은 과거에는 국토부 장관만 하다가 이제 시도지사의 권한이 원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틀렸어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봐보실랍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의 차이점이 보이죠? 개발 제한구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여기는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그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시가와 방지 써놓고는 틀렸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시험 오히려 여기다가 이제 시가와라는 단어에다 확산 딱 써놓고 착각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2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목적을 물어봤는데 확산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어떻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할 거 뭐 어디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방지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확산이라는 단어는 개발 제한 구역에 나오는 단어인 만큼 그 조금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이제 고려사항이 여기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건데요. 자, 도시적과 그 주변적을 대상으로 해서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목적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네. 인구의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입니다. 2번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적과 그 주변적 안에서 도시적과 그 주변적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의 동태, 토지용 상황,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웬 말입니까? 땅값을 가지고 뭘 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땅값이라는 것은. 모르죠? 땅값을 가지고 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투기, 과열,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같은 경우는 땅값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런 시가와 조정의 땅값이 나올 일이 없지, 당연히.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리을이죠, 리을. 산업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시가 유보기간 설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제가 실제로 말하는 얘기 이제 유보기간 설정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5년, 20년, 그 다음에 이제 실효기간까지 포함하면 20년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20년 다음 날이 아니라. 그러면 3번 문제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에 시가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란 말은 틀립니다. 오히려 니은번이 정확한 표현이 돼야 돼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계속 물어봤네요. 그래서 A번 5년 20년, B번 5년 20년, 그 다음에 C번은 좀 뜻밖의 물어본 거지. 여기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도 관리계획 결정이라면 그에 따른 유보기간 설정도 관리계획 결정이죠, 당연히. 유보기간 설정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는 내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년, 20년이라는 그 기간 설정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효력에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효력 발생 시점이라든지 그 상실에 관한 실효 시점에 관해서는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가와 조정 지정하는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언제부터? 다음 날이 나와야지, 다음 날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A번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가와 조정 지정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하니까 맞네. 다음 날 맞죠.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고시해야죠. 항상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법적 구속력 있는 행위를 알리는 게 고시 절차라고 그랬지. 그럼 고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시를 하는 거지 거기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은 5년, 20년, 4번은 뭐예요? 다음날 찾기 하는 거죠. 만료일 다음날 찾기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규정하여 지정된 시가와 조정안의 도시계획 사업은 누구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을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용도구역을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 보는 겁니다. 용도구역이 여기에 개도시수가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실은 용도구역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도구역은요, 다시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하는 거지. 표현하자면 용용, 기도, 지입 우리가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계획 결정이나 일반적으로 개발을 위한 결정이지만 두 번째는 용도구역만큼이 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전이라는 의미가 뭘로 해석되는 겁니까? 개발이 금지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적 개발로서의 도시계획 사업이나 사적인 개발이라고 그러지 개발 행위 금지를 일단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금지를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제 보시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대통령 영상에 이제 허용된 내용인데 그 공적 개발 부분에서 국방상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누가 요청하는 것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지.
시도에서 요청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일단은 거기 5번 문제, 죄송합니다. 5번 문제는 니은번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던 건데, 그걸 A번으로 연결해서 한번 봐보시랍니까? 시가와 조정구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도시계획 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누가 요청할 때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거면 가능하죠. 민간 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 제한 개발 사업이라는 게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지금 6번 자체는 뭐 기출 문제는 아닌데 보니까 여러분들 그 번호 옆에 그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는 것은 거기 기출 지문은 아니야. 이제 그와 관계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이제 기출 문제가 있어서 그 대표 문제를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가와 조정원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제한 기타 행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적 용도의 개발을 말하는 거죠. 일정한 행위에 하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여기 있네. 법령에서 정한 것에 하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 개념 설정으로 먼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번 들어가겠습니다. A번 보니까 시가와 조정원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 우리는 사적 개발의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모두 아니잖아. 법령에 정한 것에 한해서는 허가받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B번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법령에서 정해놓은 행위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앞에 봤던 설명이에요. 법령에 정해놓은 행위 하나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종류를 직접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법에 없는 건 시험 낼 수가 없으니까 법에 있는 걸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B번의 내용을 보니까 공동, 공익, 공용. 여기 있네. 공동, 공익, 공용.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공짜 시설. 자, 공짜 시설의 경우에 내용을 보니까 허가 없이도 허가를 받아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 또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죠. 공짜 시설 또한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다.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니은번이 맞고 나머지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은 문제 형식 한번 봐볼까요? C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 같은데.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비도시계획 사업을 말하겠죠. 개발 행위를 칭하는 겁니다.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한다. 허가 받아야 설치한다. 아니 여기 있는 공짜 시설조차도 반드시 허가 받으라고. 반드시 허가 받으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 다음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건데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마지막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일단 그건 맞네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법령에서 정해놓은 행위 중에 두 가지는 내용상으로 표현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지. 주택과 종교시설의 경우는 증축만 가능하죠. 증축만.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D번 같은 경우에 니은번이 맞는 게 되죠. 니은번이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진다는 건축행위 제한된 때, 우리가 이제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죠.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계획 제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용용, 기도, 지입에 따른 행위 제한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상 대상은 되지 않는다.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손실보상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번, B번 추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자, 여기 봅시다. 농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죠. 신고합니까? 이 또한 허가받으라니까 신고 자체가 없어요. 신고 자체가. 그럼 B번 보세요. 시가와 조정원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주택을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허가까지는 참 좋은 말인데 건축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 부분 뭐만 가능하다? 증축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처리를 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가와 조정의 행위 제한에 관한 문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별 잘 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비도시계획 사업에서 원칙은 금지되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허가받게 돼 있고 나머지 다 이제 법령이 정해진 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얘기죠. 다만 이때 표현상 주의할 것은 주택과
종교시설은 신축 개념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그 내용을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에 아직까지 도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보니까 일단은 이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적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맞습니다. 맞는데 포인트 주의할 게 있어요. 기본 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이야. 관리계획 아닙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단어 주의하시고. 자, 2번 보니까 맞네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적 일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3번이네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몇 킬로미터? 1km입니다. 3번은 기억본이 맞네요. 1km니까. 4번 들어갑니다. 정비법에 따르는 노후 불량건축으로 밀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주거 상업지역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뭡니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곳 그렇게 되어 있고 5번째는 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맞는 지역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대상 지역을 좀 기억을 해보고 아마도 이 시험에 출제는 된 바는 없지만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A번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맞습니다. 용용기도지 입이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있는 것. 관리계획 결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번 내용은 뭐냐면은, 기출 문제 아니면 뭐 보충 문제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게 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합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어떤 이제 기반시설의 용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바로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기반시설 확보 등에 관한 비용을 이제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들 건축 제한의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때 이제 시도지사 등등이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나 설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설치 비용 전부를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된 내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얼마를 부담시킬 거냐라는 거지. 이때는 이제 건축 제한 완화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새로이 지어지면은 이제 토지 가치가 상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면 안 되지. 돈을 더 뺏어가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뭔가 남는 장사가 되어야지, 지어야 지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번은요, 지정 절차상에서 관계 행정위와 협의 절차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날짜가 있네. 며칠 안에 한다? 보통 우리가 협의할 때 의견 제시 날짜가 기본적인 30일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기억을 따로 좀 하십시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 하나가 있어서 그래. 10일인데요. 근무일 기준이야. 근무일 기준. 우리 지금 공법상에 처음으로 그 기준을 근무일로 설정한 게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근무일 기준으로 나온 건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 그 말씀 드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것은 구역 지정원장인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이제 결정권을 이양을 해놨다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2가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과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20% 이내의 변경입니다. 이 2가지 관해서는 이제 시도지사에게 결정권이 이양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자, 다른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은요, 국토계획법에서만 허용이 된다고요. 다른 법에서는 절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바로 그래서 거기 이제 지번이 맞다면 지번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립 기준 등은 동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지. 바로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문제 구성을 했는데, 여기 자, 추가적인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제가 정리를 못 했네 보니까. 이거 하나 꼭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입주제 최소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입주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대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특별 건축구역이 뭐죠? 디자인 자유구역이라고 그래서 예쁜 건물 짓는 동네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 지정되면은 입주의 최소구역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반대되면 안 되지. 왜 안 되죠? 좀 전에 보셨잖아. 거기 여러분들 거기 지번에 봤던 내용, 지번에 봤던 내용들. 지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주의 최소구역 계획과 구역 지정,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서요. 다른 법에서는 간주하면 안 되는 거지. 바로 그 내용, 그 내용. 바로 그것 때문에 나왔던 거죠. 바로 그 내용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표현상 꼭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라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각각에 따르는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살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마 7-1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테마 7-1번에 관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각각의 21개 용도, 지역 등의 지정 등에 따른 행위 제한은 건축물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건축 제한은 대통령 영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개별 법령상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즉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된 규정이 있다고요. 특별 규정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규정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 1번 문제 직접 들어갑시다. 산업입지 및 개발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여기 있네요. 여기 내용을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디에서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물과 개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구성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니은번, 비번이 되고 산업단지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A번에 그 내용을 쭉 써놨어요. 어차피 암기하는 거니까. 농공단지 거기 니은법, 그 다음에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그 다음에 3번에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4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얘기네요. 5번에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6번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렇게. 그래서 어떤 법에서 건축 제한을 할 건지 그 대상 법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암기상에 해당되죠, 그 법.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개별 법령상에 지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일반 용도 지역이죠. 원래 일반 용도적 행위자는 대통령 영의가 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농림부 장관 등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개별법에서 따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개별법에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B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역 니은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니은에 따라서 그래야지. 대통령의 일반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A, B, C번은 기출문제 아니죠. 다만 거기 이제 하나 의미 파악할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A번 문제 봅시다. 농림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제한 행위자는 국토계획법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된 농림지역 행위제한 규정과 더불어 농지법에 의한 규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더불어가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통령령 적용 안 한다니까. 개별법에서 한다고, 개별법에서. 자, B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기역 니은 안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자는 산지관리법이 규정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농림지역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거기는 지금 포인트가 지금 니은번이 맞겠죠?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이라고요.
관리적 하면 안 돼, 그거. 얘는 지금 정확히는 이제 대상 지역, 용도 지역이 있다고, 대상 용도 지역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은 좀 전에 봤던 거죠, 이거. 보존관리,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 행위자는 구성은 개별법에 따르는 거지, 대통령령이라든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C번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거죠. 바로 그런 표현들 조금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보니까 용도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용도적이나 용도지구상의 기본적인 토지용의 제한 등 앞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 건축물이 도시계획 시설일 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적용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A번 보충 문제지만은 거기에 이제 A번 문제 푸는 과정에 그 D급번과 C번을 지금 여기 D급번, C번. D급번, C번은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규정에. 왜 안 나올까요? 용도구는 원래 도시계획 사업을 못하는 동네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 사업이 금지된 곳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A, B가 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번도 봅시다. 여기 있네요. 경미고라고 그러죠. 경관미관 고도지 간의 리모델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그 리모델 건축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때 경미고 규정을 완화 적용해야지. 강화해버리면 리모델 사업 자체가 힘들거든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둘 다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저기, 2번은 기출 문제고, 그래서 거기 작년에 나왔네, 작년에 보니까. B번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알고는 가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오래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3번 문제가 이걸 겁니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존 건축물의 특례사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등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건축법령상에 무엇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은 개축과 증축은요, 의사 개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개정 규정에 맞아야 된다고. 종정 규정에 따르면 안 돼. 개정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재축은 개정 규정에 따르든 종정 규정에 따르든 가능하다는 거지. 결국에는 거기 기억번 재축만 가능한 거예요. 재축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에 부적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재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도시적이란 용도적 안에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접도구역과 농지 자격증명 발급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죠. 토지거래거증 발급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고 큰일 난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네요. 도시적 안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용도적 등의 관계없이 농지 자격증 발급받아라. 용도적 관계없이가 틀렸죠. 원칙은 안 받는다니까. 다만 녹지적 안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다 발급이 필요했던 거지. 용도적과 관계없이는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지구 구역 지정 등에 따르는 행위 제한과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살피셨습니다. 이 정도 받으시고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디냐. 여기 있네, 여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지구 구역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위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역은 할 수 있는 것, 지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구역은 하지 말라고 정한 것, 어느 규정을 도대체 따를 거라는 얘기야. 원칙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적용은 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지구 구역이 중첩돼서 나타날 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구역이 그만큼 보존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